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중국이 짝퉁의 나라가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지금이야 그렇게 과할 정도로 거부감이 들지는 않지만 과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 반감부터 들었죠. 이건 소비자들의 경험에서 온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제품들은 품질이 엉망이었으니까요. 엉망을 넘어서 쓸 수 없을 정도인 것도 많았습니다.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반감이 줄어든 것은 품질이 올랐기 때문이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처럼 중국 공장들은 짝퉁을 만들며 쌓인 노하우로 퀄리티가 확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세대 교체도 있죠. 1세대 공장주들은 짝퉁으로 번 돈을 자식에게 많이 투자했습니다. 자식은 유학도 가고 외국의 문화도 경험하고 와서 공장을 물려받아 운영을 하죠. 이게 지금 2세대 공장주들입니다. 이 두 가지 덕에 이제는 대기업들도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몇몇 분야는 한국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퀄리티가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게 보통 대기업들은 중국 공장에 엔지니어나 임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퀄리티가 안 좋으면 언제든지 공장을 바꿀 수 있는 건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공장도 먹고 살기 위해 기를 쓰고 퀄리티를 유지하려고 하죠. 요즘 중국 쇼핑몰 사이트에서 직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가격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쌉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퀄리티를 기대하면 안 되죠. 웃긴 게 중국은 내수용은 진짜 개판으로 만들거든요. 수출용만 퀄리티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의 위상은 생각보다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죠. 모든 제품은 중국을 거쳐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고급가 브랜딩의 대명사인 애플의 제품들에도 디자인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 어셈블인 차이나라고 적혀있죠. 특히 중국 기업인 DJI는 드론 산업 쪽에서는 1위의 기업입니다. 중국의 제품이라면 보안상 문제로 치를 떠는 미국 군대에서도 드론만큼은 DJI를 많이 사용하죠. 중국의 공장이 2세대가 되고 공업력이 상승하면서 정확히는 우리가 아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제품들과 퀄리티가 아예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대륙의 실수라는 말도 유행했죠. 중국산이고 이렇게 싼데 뭐야 퀄리티가 왜 이렇게 좋지? 보통 이런 제품들이 대륙의 실수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바닥으로 처박고 있지만 2010년대 중국은 미국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속성장을 하던 때였습니다. 생각 있는 중국 공장들은 수출을 위해 번 돈을 다 퀄리티 향상에 투자하는 곳도 있었죠. 아직도 조금은 반감이 있는 듯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박혀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 좋은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짝퉁입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은 고가의 명품을 굳이 한국에서 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점에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혹은 기분 내려고 이런 이유가 아니죠. 중국에는 짝퉁 즉 가짜 제품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힘든 수준까지 왔죠.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은 짝퉁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을 만큼 수많은 가짜 상품으로 유명세를 누려왔습니다. 중국에는 슈스이제, 구이화강 등 대규모 짝퉁 전문 시장이 있을 정도인데다 중국이 자랑하는 샤오미, 화웨이 같은 IT 기업들 역시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을 모방하며 성장했죠. 영국의 비즈니스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세계 짝퉁 원산지의 55% 정도가 중국이었고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취급하는 물품을 조사해보니 물건 전체에서 짝퉁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짝퉁 물품만 생산하는 것도 아니죠. TV 프로그램, 건축물, 도시, 아이돌 그룹 같은 것들까지 따라하기 때문에 중국은 사람만 빼고 모든 것을 복제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중국에는 유독 짝퉁이 많은 걸까요? 이 질문을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중국인들이 중국의 경제가 덜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좋게야 도리를 안다는 맹자 이야기를 하며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풍족해지면 가짜 제품이 저절로 없어질 거라고 말하죠. 그런데 정말 이게 사실일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단순히 경제 문제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짝퉁은 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거든요. 일례로 1780년 중국 청나라를 여행한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에 따르면 박지원이 조선에서 가지고 간 청심환이 중국 사람에게 인기였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청심환은 원래 중국 송나라 때부터 시작된 처방약으로 조선시대 때 한반도에 전해진 약이죠. 청심환의 원조는 중국인데 정작 중국 사람들은 청나라에서 만든 청심환이 아닌 조선에서 만든 청심환을 좋아한 겁니다. 이유가 궁금해진 박지원은 주변의 중국 사람에게 조선 청심환을 왜 열광하는지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청나라에도 청심환이 많지만 가짜가 수두룩한데 조선에서
해서 만든 청심환은 진짜라서 믿을 수 있다. 이 내용은 열하에게 고스란히 기록되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박지원은 물건을 사거나 술을 먹은 후 돈 대신 청심환으로 값을 치러 경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1700년대 청나라의 최고학자 기윤이 쓴 열미 초당 필기에도 기윤이 겪은 중국의 가짜 제품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청나라 최고 명품 먹을 샀는데 집에 돌아왔어 보니 진흙으로 구운 벽돌에 검은 물이 들인 가짜 먹이었다. 젊은 시절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초를 몇 자루 샀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불이 붙지 않아 자세히 보니 진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겉에다 양기름을 바른 가짜였다. 사촌 형님 심부름으로 오리 9일을 사왔는데 이 역시도 살에다 발라내고 오리 머리, 목, 팔과 뼈만 남긴 다음 진흙을 채워놓고 오리 기름을 바른 가짜였다. 이 시기 과연 중국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가짜 제품이 판을 친 걸까요? 아니죠. 1700년대 청나라의 GDP 규모는 세계 GDP의 3분의 1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었죠. 경제 문제 때문에 중국의 짝퉁이 많은 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체면 칠해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에게 있어 체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중국어로 체면은 미엔츠라고 하는데 메이오 미엔츠 면이 서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이 중국인들이 늘 쓰는 말 중 미엔츠란 단어가 들어간 표현이 매우 많죠. 또한 죽으면 죽었지 체면을 잃어선 안 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은 체면에 매우 많은 신경을 씁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물질 만능주의 풍조가 더 심해졌는데 이것이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이른바 미엔츠 문화와 섞이며 중국인들로 하여금 브랜드나 명품 선호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죠. 한국도 체면 칠해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중국인들의 체면 칠해는 한국과 좀 다릅니다. 중국인들의 체면은 실제 본질과 상관없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다시 말해 본인이 구매한 제품이 진품이 아니더라도 남에게 진품으로 보여서 체면 칠해를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거기다 중국은 국가 전체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일 만큼 거대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다수의 중국인들이 진품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꽁대 신탁으로 짝퉁을 소비한다고 분석하고 있죠. 한국이나 미국은 가품을 살 바에야 진품 중고를 사는 경우가 많아서 중고거래 시장이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중국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중국인들은 남이 쓰던 물품을 사면 체면이 깎인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돈이 부족해도 진품 중고를 살 바에는 짝퉁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국의 짝퉁이 많은 두 번째 이유는 속이는 자보다 속는 자가 잘못이라는 중국 특유의 독특한 사고관 때문이죠. 중국의 국토 면적은 한국의 97배입니다. 중국 인구는 한국의 약 28배이죠. 광활한 땅에 워낙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인지 중국인들은 절대 아무나 믿어선 안 된다는 인식을 뿌리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긴밀한 관계가 있고 없고에 따라 중국인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리죠. 중국인들의 이런 자세는 잘 모르는 사람을 속이는 일은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건 나쁘다고 배우죠. 사기 공화국이라고도 불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속인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간 사람을 바보라고 탓하기보다는 속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속이는 사람보다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잘못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남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강조하죠. 학자들은 이런 풍조가 중국이 가짜 상품, 가짜 음식을 만들고 무언가를 모방하는 것에 거리낌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처럼 팔더라도 사기친 내가 아니라 속은 네가 잘못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넓은 국토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와 비슷하게 이어지는 맥락인데 하도 땅이 넓다 보니 중국 정부는 특별히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약이나 식품의 경우는 철저하게 조사해 처리하지만 그 외의 제품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모조품이 판을 치기 좋은 환경인 것이죠. 이런 걸 중국인들도 잘 알고 있다 보니 자국 제품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지역 밖의 제품을 불신하기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에서는 식당에서 술을 마실 때 손님이 술을 직접 준비해 갑니다. 지금이야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외부 음식, 음료 반입 금지 식당도 보이지만 지금도 술을 음식점에 가져가는 게 이상하지 않죠. 이유는 손님이 식당에서 파는 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술을 직접 가지고 가서 마시는 게 주인이나 손님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때 손님이 가지고 가는 술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먼 지역에서 생산된 술은 아무리 유명 상표라 하더라도 제조회사에서 시장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술만큼은 해당 지역에 있는 제조회사가 철저히 상품 관리를 하기에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술은 안심하고 마시는 것이고요. 네 번째 이유는 모방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문화와 희박한 저작권 인식입니다. 중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 산자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산자이는 도적들이 사는 오두막을 의미하는 말인데 애플이나 삼성폰을 모방한 제품들이
일명 산자이폰으로 불리면서 널리 쓰이게 되었죠. 중국인들은 이 산자이 제품을 짝퉁, 즉 단순 모조품이 아닌 모방은 했지만 창의적 요소가 가미된 창조적 모방으로 인식합니다. 실제로 2010년 중국 청년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며 중국인 60% 이상이 산자이는 대중적인 창조성의 표현이며 저소득층의 소비욕을 충족시켜준다고 대답했죠. 무엇보다 중국 정부 자체가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2008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과 유럽의 지식재산권 존중 요구에 그런 식이면 세계 4대 발명품은 중국에서 나왔으니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라고 응수한 것을 보며 중국 정부의 저작권 의식에 대해 잘 알 수 있죠. 중국은 지식재산권이 서구가 정한 관념이자 질서이기 때문에 중국의 내부 형편을 고려하여 운영하겠다, 즉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한국소비자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에서 짝퉁 산업이 연관된 비중이 최소 20%이며 짝퉁 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도 2천만 개에 달한다고 추정될 정도이니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를 위해서라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죠. 중국이 만약 세계 경제 1위의 국가가 되더라도 짝퉁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네요. 중국이 짝퉁의 나라가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